안성맞춤이라고 주장하시고 저는 안성막춤이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영입니다. 들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네, 안성서 지금 막 올라온 따끈따끈한 남자입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들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자, 자유한국당도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소식이 있고 민주당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모두 편안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도 네. 뽑혔는데 선출됐는데 우선 그 원내대표에 나가서 떨어지신 그 네, 경험자는 말한다죠. 경험자로서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뭐 남이당 원내대표니까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그 김태년 낙선한 김태년 의원이 우리 환노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환노이가 무슨 원내대표들 낙선에 무덤이 되지 않았냐는 죄책감도 느끼고요. 전부 다 2등으로 낙선한 그리고 또 분들이에요. 노웅래 의원님은 또 제 대학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인영 그 신임 원내대표와 제일 어떻게 보면 인연이 없습니다. 근데 전 사실 솔직히 김태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전망하신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역시 그 원내대표 선거는 신도 모른다. 신도 모른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의원들은 역시요. 그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생존권입니다. 자기 생존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원내대표가 돼야 나한테 유리한가? 그렇죠. 아마도 이번에 이인영을 선택한 것은 바로 지금 당대표 이해찬이 친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직계 보수고 또 홍영표 원내대표가 친문이었기 때문에 친문이 다시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내년도 선거에 그림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밸런스를 잡아줘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의원님도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김성태가 했기 때문에 다시 비박에게는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유탄을 맞은 거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어떤 그 민주당 의원들의 미래의 생존을 생각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이 앞으로는 조금 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인영을 탄생시켰다고 봅니다. 해석은 잘 알겠고요.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런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보고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사실 아는 미묘한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의원님은 출마도 하셨고 떨어져 보셨기 때문에 비슷한 동병상련을 그러면 느끼시는 지점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태년 의원에게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인들은 선거에 나타 떨어지는 것이 결코 손해만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선점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정심 정립. 동정심뿐만이 아니라 인지도 그리고 정립. 자기를 동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김태년 의원이나 노웅래 선배님도 전 뭐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 근데 이제 원내대표 얘기가 나와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른미래당의 당내 사정은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흔들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김관영 대표께서는 나름대로 자기 당을 위해서 그런 처신을 했습니다마는 뭐 다른 당으로 안 가고 이 당으로다가 내년도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은 그런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그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뜻은 알지만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당장 아마 다음 원내대표가 되면은 불법 사보임한 것도 원위치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동시에 그런 이야기가 또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보임한 거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지금 들어간 분들을 또 바꾸면 그분들도 나는 계속 있고 싶다고 하면 똑같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긴 하지만 원인이 잘못된 거니까요. 네.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연대나 통합은 없다는 약속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믿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판에 오래 계신 분으로서 그게 지켜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더군다나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지켜진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100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유승민 전 대표도 연대 통합 없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니 지금으로선 그 말이 진심일 겁니다. 지금으로서 예.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에 오면 또 그 변화의 흐름을 그렇죠. 타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죠. 구국의 결단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구국의 결단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음을 비웠다. 뭐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예를 들어 유승민 개가 대표가 된 혹은 안철수 개가 대표가 된 두 중에 한쪽에서 나오겠죠. 지금으로선. 그 대표가 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과 선거 연대 혹은 통합 둘 다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연대가 될까요? 통합이 될까요? 글쎄요. 연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연대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지역에 후보가 확률이 있는데. 있다면 예. 통합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이 더 높. 근데 통합도 어차피 갈라지는 통합이죠. 갈라지는 통합이라는 건 그 바른미래당 한 안에서 지붕 두 가족이니까요. 생각들이. 예, 바른미래당 안에서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데 그렇죠. 예, 나누게 되면 물과 기름이 다시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형태 그대로 통합은 못 될 것이고, 예. 네, 그렇죠. 네.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한 쪽은 일부 의원님들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또 이동을 하셔야죠. 뭐, 예. 네. 민주평화당으로. 네. 그래서 연대는 어려울 것이고 통합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통합이 되면 아마 그 당이 일부 분리되어서 통합이 되는 형태가 네. 될 것이라고 그런 전망하시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렇게들 전망을 많이 하죠 지금.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제쯤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가을께나 아직은 총선이 좀 남았으니까. 네, 뭐 늦가을이 되든지 내년 초가 되든지 될 테죠. 근데 이제 선거 많이 겪어보셨지만 총선 직전이 되면 본인도 불안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그런 압력도 있고 그게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건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선거 때는요. 뭐 흔한 말로 해서 참새새끼 한 마리만 날려다녀도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네.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변화를 모색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참 특별한 날인데 그걸 좀 먼저 물어봐주면 좋을 건데 예. 또 2주년이 돼 제가 축하 메시지 좀 전해야죠. 축하 메시지. 지금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네네. 예. 축하 메시지 주시죠. 자.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는 축하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축하만 드리기에는 대한민국 형편이 예. 참 넉넉지를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가 잘못해서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잘할 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는 더 발전시켜서 잘못하고 우리가 잘했던 것은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2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 몽상가적인 아마추어 정부가 6.25 전쟁 이후 65년 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에 근간을 흔든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2년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평가하면은 대통령이 엄청 서운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대통령이든지 어느 정치인이든지 열심히는 다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친정부 성향 언론 중에 하나인 한겨레가 발표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 예.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친 자유한국당 쪽이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맞습니다. 한겨레도 맞습니다. 한겨레 발표한 집권 100일 그리고 집권 2년 예. 이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집권 100일 조사인 거 2017년 8월 14일 날 예. 국정운영 평가가 잘한다가 78.6%, 예. 잘 못한다가 16.5%, 예. 바로 그저께 한 5월 7일 날 집권 2년 평가는 잘한다가 51.7%, 못한다가 44.6%, 한국갤럽은 못한다가 46%, 잘한다가 45%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잘 지켰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예. 정말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은 3년은 2년 행거와 반대로만 하면은 분명히 성공하고 또 재집권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간단히 제가 총평을 하면은요. 자유한국당의 말을 잘 들으면 재집권도 가능하다. 아니 자유한국당 말이 아니라 예. 뭐 지금 한 거 반대로만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주장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 말대로 하면 재집권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재집권에도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맞는 거죠. 이 정치는 예. 내 편만을 챙기는 독선과 분열의 정치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반쪽짜리 대통령을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제는 소득 수조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이제까지 많은 곡간을 다 털어먹고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산인 한미동맹을 거덜내고 정말 왕따 고립 외교를 자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보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가짜 평화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뭐 준비가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몇 글자 좀 적어봤습니다. 저는 예. 대통령께 정말 충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2년 동안 예.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남은 3년은 정말 우리가 차라리 정권을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3년 동안 잘해서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생해서 피땀 흘려 만들어오는 이 나라를 잘 보존해서 내 새끼들이 좀 저와 같은 이런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언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그 준비해 오신 것 중에 네. 지적을 하자면 네네. 그 취임 100일하고 이제 2년 지지율을 비교하셨는데 이게 비교하려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년 차하고 비교해야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 차 그 숫자가 정상적이진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 조사한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한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반 이상 도로 섰다는 것은 그건 부인하시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도로 당기면요. 도대체 이 여론조사가 어디서 나왔나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분명히 지금 역전됐습니다. 아, 지지율이 한 30% 뭐 네, 안성에 도로 댕기면요. 버스 타면은 30% 정도. 난립니다들. 김의원 좀, 잘 좀 해달라고. 이거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저 이거 끝나면 또 바로 안성 또 9시 반 또 저 경로잔치 내려가야 됩니다. 네. 다시 또 올라와야 됩니다. 점심에 영국 대사님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자, 잘 알겠고요. 네. 이분도 크게 화제가 돼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한선교 사무총장 건은 어떻게 된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전망입니까? 참 곤란한 걸 또 그렇게 물으세요. 저 원고에도 없는 걸. 뉴스가 하도 크게 됐길래. 예. 그건 뭐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한성교 총장께서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본인도 사과를 했고 네. 그 사과를 받아들이냐의 여부는 그건 그 피해를 입은 예, 그렇죠. 당직자의 몫이고 또 한성교 총장을 그 자리에 계속 놔둘 건지 교체할 것인지는 그건 황교안 당대표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가 한성교 의원님이랑 안성 용인 옆 지역구입니다.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를 주문하지 마세요. 근데 그 생각보다 크게 불거져 가지고요. 보통 이게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데 그 간에 이런 뭐랄까 갈등이 좀 쌓여 있었나 봅니다. 관련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세요. 곤란하시군요. 네, 네. 곤란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지금 국면을 강변 일변도로 끌고 갔다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식으로다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슬슬 연기를 많이 피우시는 것 다른 같은데 데서도 많이 얘기해요. 예.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예.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자리를 이용해서 좀 더 뭔가 국민들에게 각인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됐어도 그런 욕심이 없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무조건 강하게 싸우는 것만이 그렇죠.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부러지죠. 강하게 싸우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들을 얻어내는 것이 예. 바로 원내대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과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내로 복귀는 하겠죠?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빨리 들어오느냐, 늦게 들어오느냐는 전적으로 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봐요.